여러분, 지금 당장 화면을 넘기지 마세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남은 30년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대한신장학회 최신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 10명 중 8명이 자기 콩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증상이 없거든요. 아무 소리 없이 조용히 천천히 망가집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히 콩바지의 좋은 음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하려고 매일 챙겨 먹는 바로 그 음식과 약이 오히려 콩팥을 파괴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도 모르게 콩팥이 무너지고 있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0년 넘게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곁에서 지켜온 부모님의 건강주치 김태영입니다. 저는 오늘 진료실에서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던 이야기들,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콩팥의 진실을 남김없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실 내용이 8가지입니다. 첫째, 콩팥이 조용히 보내는 경고신호 7가지. 지금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둘째, 왜 콩팥은 증상 없이 망가지는지 그 무서운 원리 알고 나면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셋째, 우리가 평생 먹어온 뜨거운 국물 밥상의 충격적인 진실. 넷째, 관절 아플 때마다 드시는 진통제가 어떻게 콩팥을 서서히 죽이는지. 다섯째, 건강하려고 드시는 영양제가 오히려 콩팥의 가장 큰 적이 되는 이유. 여섯째,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과일 3가지와 올바르게 먹는 방법. 일곱째, 콩팥의 치명적인 음식과 습관 5가지. 그리고 여덟째, 오늘부터 집에서 당장 돈 한 푼 안 들리고 시작할 수 있는 콩팥 살리기 습관들. 6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만 이 정보 하나가 여러분의 투석을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콩팥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신호 7가지입니다. 지금 화면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 잠깐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 아주 간단한 검사를 한번 해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한 손으로 종아리 앞쪽 뼈가 있는 부분을 꾹 5초만 눌러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 이제 손을 떼보세요. 어떠세요? 피부가 금방 원래대로 올라오시나요? 아니면 손가락 자국이 남아서 한참 동안 그대로 패여 있으시나요? 만약 손가락 자국이 남아있다면 오늘 제 이야기에 정말로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콩팥이 나빠지면 당연히 옆구리가 아프거나 소변에 변화가 오거나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세브라스 병원 신장과 연구팀이 12년간 만성 콩팥병 환자 800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투석을 시작하게 된 환자의 퍼센트가 나는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투석을 하라더라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80%입니다. 명중 거의 9명이 아무 증상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콩팥은 전체 기능의 약 300%가 망가질 때까지 단 하나의 통증 신호도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콩팥에는 통증 수용체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들이 역설적으로 가장 소리 없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콩팥이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작게 보내는 신호들입니다. 이 신호들을 알아채면 투석 직전에 콩팥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여러분이 매일 화장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변을 보시고 물을 내리기 전에 딱 5세만 멈춰보세요. 거품이 있으신가요? 남성분들은 서서 소변을 보시기 때문에 낙차로 인해 자연스럽게 약간의 거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품이 5민 후 10민 후 지나도 꺼지지 않고 비눗방울처럼 변기벽에 촘촘하게 남아있다면
이것은 일반적인 거품이 아닙니다. 콩팥의 거름망이 찢어지면 우리 몸에서 가장 소중한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옵니다. 단백질이 소변에 섞이면 바로 그 끈질긴 거품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치 달걀 흰자를 물에 섞으면 거품이 생기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이것을 단백뇨라고 합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김주희 교수님 연구에 따르면 단백뇨가 있는 분들은 5년 이내에 투섭을 시작할 위험이 4배나 높아집니다. 그리고 만약 소변 색깔이 탁한 콜라색이거나 붉은 빛이 돈다면 이건 더 심각합니다. 미세한 혈관이 터져 피가 나오는 혈뇨일 수 있으니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내일 당장 가까운 내과에 전화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가 바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부종, 즉 붓기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쌍꺼풀이 묻힐 정도로 눈두덩이가 퉁퉁 부어 있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저녁에 양말을 벗었을 때 발목에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파여서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으셨나요? 손바퀴 제기능을 잃으면 밖으로 빠져나가야 할 짠 소금물과 노폐물들이 몸 안에 그대로 고이게 됩니다. 이것이 다리와 발목, 눈 주위에 쌓이는 것입니다. 콩팥이 숨이 막혀 헐떡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제 좋은 무리에서 부었겠지? 라고 절대 넘기지 마세요. 그렇게 3개월을 넘기시다가 투석실에 앉게 되는 분들을 저는 진료실에서 너무나 자주 봐왔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만성 피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기운이 없는 게 당연하다고 많은 어르신들이 체념하시거든요. 하지만 콩팥이 병들면 완전히 다른 이유로 극심한 피로가 찾아옵니다. 콩팥은 피를 맑게 하는 일 외에도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매우 중요한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어려운 이름이지만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우리 뼛속 골수에게 적혈구를 만들려고 명령하는 호르몬입니다. 적혈구가 뭐냐고요? 피 속에서 온몸으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혈액세포입니다. 콩팥이 병들면이 호르몬이 뚝 끊깁니다. 그러면 적혈구가 줄어들고 극심한 빈혈이 찾아옵니다. 내려가는 산소가 부족해지면 하루 종개가 킨 것처럼 멍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나이스로 돌리시던 그 이유 없는 피로감, 사실은 콩팥이 보내는 절박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피부 가려움증입니다. 콩팥이 독소들을 소변으로 내보내지 못하면 이 독소들이 피를 타고 온몸을 돌아다닙니다. 결국 피부를 뚫고 밖으로 나오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이것이 바로 요독성 가려증입니다. 국립암센터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만성 콩팥병 환자의 40%가 이 가려움증으로 밤잠을 설치신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온몸을 긁어서 산처를 내시기도 합니다. 아무리 비싼 바디 로션을 바르고 피부과 연고를 발라도 전혀 낫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속에서 망가져가는 콩팥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오심과 구역감 그리고 입냄새입니다. 밥맛이 갑자기 뚝 떨어지셨나요? 아침에 양치할 때 헛구역질이 나시나요? 입에서 이상한 쇠맛이나 뭔가 쓴맛이 나시나요? 혹시 주변에서 입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하시던가요? 이 증상들은 노폐물이 피 속에 쌓여서 위장, 점막까지 공격하고 있다는 다섯 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소변 냄새 성분인 요소가 피 속에 쌓이면 입에서도 소변 같은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이 있으시다면 콩팥 기능이 이미 상당히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밤에 자다가 중아리에 쥐가 나는 것입니다. 이게 나이타이라고 많이들 넘기시죠? 하지만 콩팥이 칼슘과 인이라는 미네랄의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신경이 제멋대로 흥근하면서 근육이 비틀리는 근육경련이 옵니다. 특히 새벽 2시 3시에 종아리를 부여잡으며 비명을 지르며 깨시는 분들 정말 너무 힘드시죠? 그런 분들은 꼭 콩팥 검사를 받아보세요. 마지막 일곱 번째, 신호가 사실 가장 위험합니다. 계단에 조금만 올라가도 턱까지 숨이 차오르고 밤에 똑바로 누워서
자기 계단에 조금만 올라가도 턱까지 숨이 차오르고 밤에 똑바로 누워서 자기 힘들 정도로 숨이 가쁘시다면 지금 바로 원원에 전화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콩팥이 배출하지 못한 물이 폐에 차오르고 있는 아주 위험한 폐부종 상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7가지 신호를 손가락으로 세워보세요. 거품류, 부종, 이유 없는 피로, 피부 가려움증, 오심과 입냄새, 야간, 근육 경련, 그리고 호흡 곤란. 이 중 2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이 영상이 끝나는 대로 바로 내과에 전화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조기에 발견하기만 하면 투석 없이도 얼마든지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콩팥이 보내는 7가지 경고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2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왜 콩팥은 이렇게 조용히 증상도 없이 망가지는 걸까요? 그 무서운 원리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왜 정기 검진이 그토록 중요한지 절로 깨달으실 겁니다. 잠깐 먼저 콩팥이 얼마나 대단한 기관인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의 콩팥은 등 뒤쪽 갈비뼈 아래에 하나씩 2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먹만한 크기입니다. 그런데 이 주먹만한 기관이 매일 쉬지 않고 무려 180의 피를 걸러냅니다. 큰 드럼통 하나가 200림 정도인데 거의 그만큼을 매일 24시간 365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해냅니다. 콩팥단에는 사구체라는 아주 정교한 필터가 있습니다. 닭 콩팥째 약 100만 개씩 두 콩팥 앞에서 이 100만 개의 사구체가 있습니다. 각각의 사구체는 머리카락보다 수십 배 가는 혈관 다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정교한 필터들이 피 속의 노폐물은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고 필요한 영양소와 수분은 다시 흡수합니다. 완벽한 자동 분리수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구체가 손상을 받아도 처음에는 남은 사구체들이 추가로 일을 나눠 맡는다는 겁니다. 일을 더 열심히 해서 전체 기능이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러다가 남은 사구체들도 과부하가 걸려서 하나씩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악순환입니다. 이게 바로 증상이 없는 이유입니다. 다구체의 732%가 망가져도 남은 27%가 필사적으로 버티며 일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아무 신호가 없는 것입니다. 대한신장학회 발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만성 콩팥병 환자 중 실제로 자신이 만성 콩팥병이라는 사실을 아는 분의 비율이 고작 떨펜에 불과합니다. 중 해백 3명이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정기적인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콩팥 기능을 확인하는 크레아티닌 검사와 사구체 여과 검사, 그리고 소변 단백질 검사는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돈 한 푼 안 들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검사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2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약 340만 명이 만성 콩팥병으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인구와 맞먹는 숫자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숫자가 매년 2%씩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증가 속도입니다. 도대체 왜 유독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콩팥이 이렇게 빠르게 무너지는 걸까요? 그 해답이 이제부터 드릴 3번째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3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 먹어온 뜨거운 국물밥상에 숨겨진 진실입니다. 여러분, 된장찌개 좋아하세요? 김치찌개요? 저는 진짜 좋아합니다. 뜨겁고 칼한 국물에 밥을 말아 먹으면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 음식 문화에서 국물 요리는 빼놓을 수 없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된장찌개 한 그릇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300mg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하루에 권장하는 나트륨 총 섭취량이 출렁할 믹인데 찌개의 한 그릇만으로 그 75%를 섭취하는 셈입니다. 김치찌개는 더합니다.
평균 3회의 미직이 넘습니다. 국물 한 그릇으로 하루 권장량 전부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뜨거운 음식은 짠맛이 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온도가 60도 이상이 되면 혀의 짠 마취용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뜨거울 때는 싱겁게 느껴지고 자꾸 간을 더하게 됩니다. 식어서 먹어보면 그렇게 짤 수가 없는 음식이 뜨거울 때는 시원하고 개운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 세대는 참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가난한 시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셨고 오직 밥심 하나로 버티셨죠. 자식들 키우느라 짭조름찌개에 밥을 후루 말아 드시고는 다시 일터로 나가셨습니다. 그 시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습니까요? 내 건강 챙길 여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 고생이 이제 콩팥에 고스란히 쌓여 있는 것입니다. 고농도 나트륨 용액이 5분도 안 되어 혈관으로 쏟아져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피 속의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콩팥이 이것을 내보내려고 엄청나게 일합니다. 몇 끼니마다 콩팥에 초과 근무를 시키는 것입니다. 매일 3끼. 그것도 뜨거운 국물을 곁들여 드시면 콩팥은 하루 종일 쉬지 못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압이 올라가면 콩팥의 모세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집니다. 수도 호스에 물을 너무 세게 틀면 호스가 터지듯이 높은 혈압은 이 가는 혈관들을 조금씩 파괴합니다. 그렇게 파괴된 혈관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콩팥 전체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서울대병원 심장내과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0맴직을 넘는 분들은 적정 섭취량인 분들에 비해 만성 홍팥병 발생 위험이 3배 높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평균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800임지입니다. 권장량의 2배가 훌쩍 넘습니다. 그렇다면 국물을 아예 드시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절반 이상 남기는 것입니다. 찌개의 건더기는 그대로 드시고 국물은 2-3숟가락 반만 부세요. 처음에는 허전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혀는 9주만 지나면 새로운 기준에 적응합니다. 2주 후에는 오히려 이전에 드시던 국물이 너무 짜게 느껴지실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음식을 조금 식혀서 드시는 것입니다. 뜨거울 때는 짠맛을 못 느끼니까 자꾸 간을 더하게 됩니다. 음식이 약 40도에서 50도 정도로 식으면 본래의 짠맛을 훨씬 잘 느끼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나트륨 섭취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사실 뜨거운 음식은 식도와 위장에도 좋지 않습니다. 약간 식혀 드시는 습관이 콩팥뿐 아니라 위장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국을 직접 끓이실 때 다시 마와 멸치로 육수를 내시는 것입니다. 천연 재료로 깊은 맛에 내면 화학 조미료나 소금을 훨씬 적게 넣어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바꾸신 분들은 나트륨 섭취를 매성 이상 줄이면서 오히려 음식 맛이 더 좋아졌다고 하십니다. 부산에 사시는 65세 이복래 어머님 이야기를 드릴게요. 4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신 분입니다. 매일 찌개를 끓이고 맛을 보고 또 드시다 보니 언젠가부터 음식이 너무 싱겁게 느껴지셔서 소금을 더 넣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지내다 보니 어느 날 다리가 양쪽 다 퉁퉁 부어서 신발이 안 신어지는 지경이 됐습니다. 병원에 가셨더니 콩팥 기능이 50위까지 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상은 90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국물을 끊으라고 하셨는데 평생 국물로 밥을 드신 어머님께서는 그게 너무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해 드린 것이 국물을 끊는 게 아니라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맛만 보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식 온도를 조금 낮춰 드시도록 했습니다. 3개월 후 다리 부종이 사라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콩팥 기능이 63까지 회복됐습니다. 어머님이 오시면서 고맙다고 하셨을 때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음식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콩팥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짠 국물이 콩팥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짠 국물이 콩팥에 미치는 영향과 대처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신 내용일 겁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관절이 아플 때마다 되시는 진통제의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어깨가 아픈 건 당연한 일입니다. 평생 그토록 열심히 일하셨으니까요. 그래서 통증이 생기면 약국에 가서 진통제를 삽니다.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같은 소염 진통제들이죠.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고 당장 통증이 줄어드니 참 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들이 콩팥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아십니까? 우리 몸에서 콩팥이 피를 잘 걸러내려면 콩팥으로 혈액이 원활하게 흘러야 합니다. 이 혈류를 조절하는데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프로스타글란딘은 콩팥으로 가는 혈관을 적절하게 열어줍니다. 그런데 소염 진통제들은 이 프로스타글란딘은 생성을 차단합니다. 그게 소염 효과를 내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콩팥으로 가는 혈관도 좁아지게 만듭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콩팥으로 가는 피가 줄어들고 콩팥 세포들이 산소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산소가 부족한 세포는 서서히 죽어갑니다. 이걸 다시마 효과라고 저는 부릅니다. 다시마를 물게 꺼내 놓으면 처음에는 축 늘어지다가 결국 바싹 말라서 죽잖아요. 콩팥 세포들도 피가 제대로 안 오면 그렇게 됩니다. 서울아산병원 약물역학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소형 진통제를 한 달에 15일 이상 복용하시는 분들은 콩팥 기능이 정상인 분보다 7배나 빠르게 저하된다고 합니다. 한 달에 절반 이상 진통제를 드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가요? 무릎이 늘 아프시거나 허리가 만성적으로 아프신 분들은 매일 드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진통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양을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하루 한 알이면 됐는데 6M1 후에는 2알, 1 후에는 3알. 이것을 내성이라고 합니다. 진통제 양이 늘수록 콩팥에 가는 피해도 함께 커집니다. 특히 이미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콩팥이 이미 어느 정도 약해진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소염 진통제 하이, 건강한 분들보다 훨씬 큰 타격을 줍니다. 그러면 진통제를 끊고 통증은 어떻게 참으라는 말이냐고 하실 수 있죠?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관절이 아프실 때 가장 먼저 해보셔야 할 것은 온찜질입니다. 따뜻한 수건이나 핫팩을 아픈 부위에 20분에서 30분간 올려놓으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근육이 풀리고 염증 물질이 빠져나가 통증이 줄어듭니다. 비용도 안 들고 콩팥에 아무런 부담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가벼운 걷기 운동이 있습니다. 관절이 아프면 움직이기 싫으시죠? 하지만 아예 안 움직이면 관절 주변 근육이 더 약해져서 관절에 가는 부담이 오히려 커집니다. 가벼운 걷기를 하면 관절 주변 근육이 강화되고 관절에 가는 충격이 줄어들어 통증이 개선됩니다. 무릎이 많이 아프신 분들은 수영이나 물속 걷기를 해보세요. 물속에서는 부력 때문에 체중이 크게 줄어들어 무릎에 가는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수영장 가기 어려우신 분들은 집에서 의자에 앉아 발목을 돌리거나 발가락을 폈다 오므렸다 하는 것만 해도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도 통증이 너무 심하실 때는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고 처방을 받으세요. 미사 선생님은 여러분의 콩팥 상태와 전체적인 건강을 고려해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처방을 해드립니다. 혼자 판단해서 약국에서 사드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자, 진통제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소염 진통제는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막아서 콩팥 세포를 죽입니다. 한 달에 15일 이상 드시면 콩팥 기능 저하 속도가 7배, 10배 빠릅니다. 통증에는 온찜질, 가벼운 운동, 그리고 필요하면 의사 처방을 이용하세요. 이제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는 건강하려고 드시는 영양제가 오히려 콩팥의 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명절에 자식들이 건강하시라고 사다 준 비싼 영양제들. 텔레비전 홈쇼핑에서 무릎에 좋고 피로에 좋다고 해서 박스에 사두신 건강보조실들, 오메가 3, 콜라겐, 홍삼, 조합 비타민, 루테인, 칼슘까지 매일 아침 한 큼씩 삼키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걸 보면서 늘 가슴이 아픕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 희생하시다가 이제 나를 위해 건강 챙기겠다는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데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영양제란 무엇인가요? 자연상의 음식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을 수십 배에서 수백 로 고능숙해서 압축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간에서 1차적으로 분해를 합니다. 그리고 쓰고 남은 찌꺼기들이 혈관으로 흘러들어가 콩팥이 걸러내야 합니다. 평소에는 매일 신선한 음식으로 조금씩 드시면 콩팥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농축 영양제를 한꺼번에 여러 개 드시면 콩팥 입장에서는 정수기 필터에 지흙탕물을 한꺼번에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필터가 순식간에 막혀버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영양제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C를 하루 500mg 이상 오래 드시면 몸에서 옥살산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옥살산이 칼슘과 결합하면 신장 결석이 됩니다. 신장 결석이 뭐냐고요? 모래알처럼 작거나 더 큰 돌들이 콩팥 안에 생기는 겁니다. 이게 요관으로 내려오면 찢어질 듯한 극심한 통증이 옵니다. 신장 결석을 한번 경험하신 분들은 그 고통을 평생 잊지 못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석이 작고 생기면 콩팥 조직 자체가 서서히 망가집니다. 비타민C 영양제를 드시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루 100mg에서 200mg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고용량 비타민C 영양제를 장기간 드시는 것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비타민C는 귤, 딸기, 브로콜리 등 신선한 음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칼슘 영양제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칼슘은 음식으로 드실 때는 몸이 필요한 만큼만 흡수합니다. 하지만 영양제로 한꺼번에 고용량을 드시면 과도한 칼슘이 콩팥으로 한꺼번에 밀려들어 결석이나 석회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칼슘은 우유, 두부, 뼈 먹는 생선, 녹황색 채소로 드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근육 강화를 위해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단백질을 대사하면 질소 노폐물이 생깁니다. 이 노폐물을 내보내는 것이 콩팥의 일입니다. 단백질을 필요 드시면 콩팥이 감당해야 할 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어르신들의 경우 하루 체중 1kg분당 0, 8기 정도의 단백질이 적당합니다. 60kg이시면 하루 약 48기입니다. 달걀 1개의 단백질이 약 7기니까 하루에 달걀을 6개 드시면 이미 절반이 넘습니다. 대한신장학회 진료지침 권고안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는 주치의와 상의 없이 어떠한 영양제나 건강보조식품도 복용해서는 안 된다고요. 수원에 사시는 61세 신명숙 어머님 이야기를 드릴게요. 갱년기 증상과 피로 때문에 비타민 D, 칼슘, 콜라겐, 홍삼, 종합 비타민까지 무려 5가지 영양제를 매일 빠짐없이 드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요.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사고체 여율이 58까지 뚝 떨어졌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으셨어요. 정상은 90 이상입니다. 58이면 이미 3기 만성 콩팥병입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가장 먼저 하신 처방이 지금 당장 모든 영양제를 끊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반신반의 하셨지만 눈물을 삼키고 모든 영양제를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신선한 블루베리와 사과로 식단을 바꾸셨습니다. 6개월 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구체 여가율이 배전에서 세븐치로 무려 14팀포인트나 기적처럼 뛰어올랐습니다. 비싼 돈 주고 사두신 그 알약들이 오히려 내 생명줄인
콩팥을 갉아먹고 있었다며 가슴을 쓸어내리셨습니다. 영양제 오히려 내 생명줄인 콩팥을 갉아먹고 있었다며 가슴을 쓸어내리셨습니다. 영양제를 무조건 다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고 꼭 필요하다고 처방해 주신 것은 반드시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남들이 좋다고 해서 텔레비전에서 광고하니까 자식들이 사줬으니까 하는 이유로 함부로 드시는 영양제는 오늘부터 정리하세요. 그 돈을 아끼셔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사드시는 것이 100배 낫습니다. 자, 이제 좋은 이야기를 드릴 시간입니다. 6번째 이야기입니다. 콩팥지에 살리는 기적의 과일의 3가지와 올바르게 먹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동네 마트나 시장에서 단 돈 몇천 원이면 너무나 흔하게 구할 수 있는 3가지 과일의 기적의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하버드 보건대학원과 서울대 병원 공동연구에서도 이 과일들의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과일을 드시는 방법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거든요. 혹시 매일 아침 건강을 챙기신다고 믹서기에 과일을 갈아서 마시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내일부터는 그 믹서기 코드를 뽑아두세요. 과일을 믹서기로 갈아버리는 순간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막아주는 방어막 인식이 섬유가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식이섬유가 없어지면 그 엄청난 과당이 5분도 안 되어 피 속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이 폭발적으로 오르고 그게 콩팥의 혈관을 더 빠르게 손상시킵니다. 또 갈아서 마시면 한 번에 과일을 많이 드시게 되어 칼륨 과다 섭취 위험도 있습니다. 과일은 반드시 치아로 꼭꼭 씹어서 천천히 삼키셔야 합니다. 씹는 과정에서 타액과 섞이고식이 섬유가 제 역할을 하면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첫 번째 기적의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가 진한 보라색을 띠게 만드는 성분이 안토시아닌입니다. 이 성분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혈관을 야들야들하게 이완시켜주는 최고의 천연 혈관 확장제입니다. 혈관이 부드럽게 이완되면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좋아지고 콩팥이 더 잘 작동합니다.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18년 동안 93명을 추적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이상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신장 기능 보존율이 100%나 더 높았습니다. 신명동, 늘변창 4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연구입니다. 블루베리는 사과나 포도보다 당분도 훨씬 적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하루에 한 주 약 설비에서 8지 정도는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선한 것을 사드시면 가장 좋지만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 성분이 거의 파괴되지 않으니 마트에서 저렴하게 사서 냉동실에 쟁여주셨다가 꺼내 드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팩틴이라는 치용 성식이 섬유가 콩팥을 돕는 비밀 변기입니다. 팩틴은 장 속에서 스펀지처럼 독소와 노폐물을 허착해서 대변으로 쓸어내립니다. 콩팥이 힘들게 걸러내야 할 쓰레기들을 장에서 미리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콩팥 입장에서는 야근을 안 해도 되는 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을 드려야 합니다. 콩팥지. 건강하신 분들은 사과를 껍질에 드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콩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한 분들은 껍질을 반드시 깎아서 드셔야 합니다. 사과 껍질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콩팥은 칼륨을 소변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든 콩팥은 이 칼륨을 배출하지 못합니다. 피 속에 칼륨이 쌓이면 심장 근육에 이상이 생겨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조심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껍질을 깎고 하루에 반 개 정도만 나를 위한 귀한 약을 먹는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씹어 드세요. 세 번째는 귤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따뜻한 방바닥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까드시는 겨울철의 즐거움이죠. 귤의 주황색을 만들어내는 베타크립토잔틴이라는 성분은 손상된 못의 혈관을 보듬어주고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훌륭한 치료제 역할을 합니다. 귤에 들어있는 헤스페리딘 성분은 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혈압이 낮아지면
콩팥의 부담이 줄어들고 콩팥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됩니다. 하지만 귤은 생각보다 당분이 높습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면 혈당이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하루에 딱 2개에서 3개만 나를 위한 귀한 약이라는 생각으로 아껴서 드세요. 마지막으로 칼륨안이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과일이나 채소를 드시기 전에 미지근한 물에 2시간 담가 주셨다가 드세요. 1시간마다 물을 한 번씩 갈아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칼륨이 물속으로 빠져나와서 훨씬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과일도 채소도 콩팥에 안 좋다는 말만 듣고 아예 입을 꾹 닫아버리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딸이 같은 마음에 제 가슴이 미어집니다. 드시되 방법을 알고 드시면 됩니다. 안 드시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자, 3가지 기적의 과일을 기억하세요. 블루베리, 껍질 깎은 사과, 그리고 귤 꼭 씹어서 드세요. 이제 7번째 이야기입니다. 콩팥에 치명적인 음식과 습관 5가지입니다. 좋은 것을 먹는 것만큼이나 나쁜 것을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콩팥의 가장 치명적인 5가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라면, 햄, 소시지, 통조림, 스냅자, 인스턴트 국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식품들에는 나트륨뿐 아니라 인산염이라는 첨가물이 다량 들어있습니다. 인산염이 왜 문제가 되냐고요? 자연 상태의 음식이 들어있는 이는 우리 몸이 30%에서 60% 정도만 흡수합니다. 하지만 인산염 첨물로 들어오는 인은 거의 100% 흡수됩니다. 콩팥이 약해지면 이 과도한 인을 배출하지 못하고 피 속에 쌓이게 됩니다. 피 속에 인이 쌓이면 칼슘을 끌어당겨 혈관과 심장에 석회가 끼게 됩니다. 혈관이 딱딱하게 굳는 혈관 서폐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인산염이 첨가된 가공식품을 매일 먹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콩팥 기능 저하 속도가 9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붉은 고기의 과다 섭취입니다. 단백질이 콩팥에 부담을 준다는 말씀은 앞에서 드렸죠. 특히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같은 붉은 고기는 식물성 단백질이나 생선에 비해 질소 노폐물을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몇 끼마다 고기를 드시면 콩팥이 쉴 틈이 없습니다. 고기를 완전히 안 드시라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몇 끼마다 고기 위주의 식단을 채소와 두부, 생선으로 균형 있게 바꾸시라는 것입니다. 생선, 특히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가 풍부해서 콩팥의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 음료와 특정 기능성 음료입니다. 요즘 편의점에 가면 피로 회복에 좋다는 에너지 음료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음료들에는 카페인이 매우 많고 각종 비타민과 자극 성분들이 고농도로 들어 있습니다. 카페인은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일시적으로 줄이고 고농도 성분들은 영양제와 같은 부담을 콩팥에 줍니다. 필요하실 때는 맑은 물을 충분히 드시고 짧게라도 누워서 쉬시는 것이 최고입니다. 네 번째는 과도한 음주입니다. 알코올은 인뇨작용을 합니다. 소변을 자꾸 나오게 해서 몸속의 수분을 빼앗아 갑니다. 탈수 상태가 되면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콩팥이 관로하게 됩니다. 또 알코올 자체가 콩팥 세포의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한두 잔은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매일 마시거나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은 콩팥에 직접적인 손상을 줍니다. 5번째는 물을 너무 적게 마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화장실 가기 귀찮다는 이유로 물을 안 드십니다. 하지만 물은 콩팥이 독소를 씻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독소가 농축되어 콩팥에 계속 쌓입니다. 또 소변이 너무 진해지면 신장 결석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하루에 얼마나 드셔야 할까요? 대략 여러분 체중의 4D를 곱한 만큼의 밀가 적당합니다. 60kg이시면
하루 1800ml 정도입니다. 한꺼번에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적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하루에 얼마나 드셔야 할까요? 대략 여러분 체중의 4D를 곱한 만큼의 밀가 적당합니다. 60kg이시면 하루 1800ml 정도입니다. 한꺼번에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전에 한 잔, 오후에 한 잔, 이런 식으로 나눠서 드세요. 커피나 녹차가 아니라 맑은 물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콩팥의 치명적인 5가지. 가공식품, 붉은 고기 과다, 에너지 음료, 음주, 그리고 물 부족입니다. 이 5가지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콩팥의 수명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8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집에서 돈 한 푼 안 들리고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콩팥 살리기 습관들입니다. 지금까지 콩팥의 경고신호, 국물의 나트륨, 진통제의 위험, 영양제의 함정, 좋은 과일, 나쁜 음식들을 알아봤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시면 너무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드릴 것은 가장 쉽고 가장 효과가 큰 5가지 생활 습관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입니다. 밤새 아무것도 안 드셨으니 콩팥이 말라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 200ml를 아주 천천히, 적어도 2분에 걸쳐서 마시세요. 뜨거운 물은 식도와 위장을 자극할 수 있으니 미지근하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한 잔이 콩팥을 깨우고 하루 종일 원활하게 작동할 준비를 시킵니다. 이것을 어떻게 습관으로 만드냐고요? 침대 옆에 물 한 잔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알람이 울리며 눈을 뜨기 전에 먼저 손을 뻗어서 그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 습관은 식사할 때 국물 숟가락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말이 왜 이렇게 간단한 것처럼 들리냐고요?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콩팥 건강에 가장 빠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찌개와 국은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2-3숟가락 맛만 보세요. 처음 사흘은 허전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적응이 됩니다. 2주일이 지나면 이전에 드시던 국물이 오히려 너무 짜게 느껴집니다. 식당에서 드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물을 다 드시지 마세요. 건더기를 다 드신 다음 국물은 남겨두세요. 처음에는 왠지 아깝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까운 마음이 여러분의 콩팥을 지켜드립니다. 세 번째 습관은 하루 30분 가벼운 걷기입니다. 걷기 운동이 콩팥에 어떻게 좋냐고요? 유산소 운동을 하면 혈압이 낮아지고 혈당이 안정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이 3가지 모두 콩팥을 지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에 따르면 주 5회 이상 30분씩 걷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콩팥 기능 조화 속도가 3% 느렸습니다. 텀빅포입니다. 약도 아니고 특별한 장비도 아니고 그냥 걷기만으로 콩팥 기능 조화를 턴백빅% 늦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걷기가 힘드신 분들을 위한 대안도 있습니다. 집안에서 의자에 앉아 발목을 천천히 돌리거나 발가락을 팠다 오므렸다 하는 것만 해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앉아있다가 천천히 일어서고 다시 천천히 앉는 동작을 3번씩 하루 3번 해보세요. 허리와 다리 근육이 강화되면서 혈액순환이 좋았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이 콩팥과 무슨 관계냐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자는 동안 낮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집중적으로 처리합니다. 뇌가 쉬는 동안 콩팥과 간이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잠을 못 자면 이 청소 시간이 부족해지고 독소가 몸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끄세요. 밝은 화면은 잠드는 것을 방해하는 호르몬을 자극합니다. 주무시기 전에 따뜻한 물로 발을 10분 정도 담그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더 빨리 잠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5번째 습관은 1년에 한 번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습관이냐고요?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훌륭한 국가 건강검진 제도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나라에서 무료로 피검사와 소변검사를 해줍니다. 여기에 콩팥 기능을 확인하는 크레아티닌 검사와 소변 단백질 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금으로 이미 다 내신 겁니다. 공짜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60대 이상 어르신 10명 중 3명이 귀찮다는 이유로 혹은 무서운 병이 나올까봐 겁이 난다는 이유로 이 검사를 안 받고 계십니다. 기억하세요. 콩팥이 73%가 망가질 때까지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투석 직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피를 뽑고 소변을 받는 그 10분이 여러분의 남은 30년 인생을 지킵니다. 올해 검진 아직 안 받으셨다면 이 영상이 끝나는 즉시 전화하세요. 여러분, 잠깐만요. 방금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드렸는데요. 그 전에 제가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콩팥 건강과 직결되는 것인데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 전통 음식 속에 콩팥을 지키는 비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된장 좋아하세요? 김치는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나 드시는 이 전통 음식들이 사실은 콩팥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물론 앞에서 짠 음식을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된장이나 김치를 들으시면 갸우뚱하실 수 있습니다. 짜잖아요. 그런데 된장과 김치는 단순히 짠 음식이 아닙니다.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특별한 성분들이 있습니다. 들어있는 이소플라본과 사포닌이라는 성분은 콩팥의 염증을 줄여주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부산대학교 식통영양학과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발효된 된장을 규칙적으로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콩팥 기능 지표인 크레아티닌 수치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김치의 유산균은 장 건강을 돕고 장에서 독소를 처리해 콩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앞서 사과의 팩틴이 장에서 독소를 제거해서 콩팥의 야근을 줄여준다고 했는데 김치의 유산균도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찌개로 끓여서 짠 국물로 드시면 안 됩니다. 야채와 두부를 찍어 드시거나 쌈장으로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김치는 좀 묵혀서 신맛이 나는 것이 유산균이 더 많습니다. 하루에 50지, 그러니까 2-3가락 정도가 적당합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장수하신 비결이 바로 발효 음식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전통 음식의 지혜가 현대 과학으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마늘입니다. 우리나라 음식에 빠지지 않는 마늘. 혹시 마늘을 날마다 드시나요?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하대병원 순환기 내과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하루에 2-3쪽씩 6주간 섭취했을 때 수축기 혈압이 평균 9포인트 낮아졌습니다. 혈압이 낮아지면 콩팥에 가는 압력이 줄어들고 콩팥 기능이 더 잘 유지됩니다. 마늘을 날 것으로 드시면 알리신이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마늘 한두 쪽을 잘게 다져서 밥에 넣어 드시거나 김치에 곁들여 드셔도 좋습니다. 단, 공복에 날마늘을 너무 많이 드시면 미장을 자극할 수 있으니 조금씩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우리 전통 음식의 지혜를 정리해드렸습니다. 찌개가 아닌 쌈장이나 야채 찍어 먹기로 묵힌 김치는 하루 2-3가락, 그리고 마늘 하루 2-3쪽입니다. 돈 안 들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드시던 방식 그대로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이야기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와 콩팥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자식 걱정, 손주 걱정, 경제적인 걱정, 건강 걱정. 우리 어르신들의 삶에는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콩팥과 직결된다는 것을 아셨나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자식 걱정, 손주 걱정, 경제적인 걱정, 건강 걱정. 우리 어르신들의 삶에는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콩팥과 직결된다는 것을 아셨나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혈압을 높이고 혈당을 올립니다. 일시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몸이 빨리 대응하기 위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지속되면 혈압이 계속 높은 상태가 되고 그게 콩팥 혈관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스트레스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가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만성 코병 발생 위험이 6배 높았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이기도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도 못 자고 술도 마시고 진통제도 더 먹게 되니 간접적인 영향도 큽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면 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규칙적인 시간에 산책을 하시는 것입니다. 걷는 동안 뇌에서 세로토닌과 엔도르핀이 분비됩니다. 이것들이 스트레스 호르몬의 영향을 줄여줍니다. 아까 걷기가 콩팥에 좋다고 했는데 스트레스 해소 효과까지 있으니 일석이조입니다. 두 번째로 심호흡을 추천드립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을 5분에서 10분 하시면 부유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압이 낮아지고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복식흡이라고도 하죠.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나오고 내쉴 때 배가 들어가게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하시면 특히 좋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연결입니다. 친구들과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것, 교회나 절에 나가시는 것, 동호회 활동을 하시는 것이 모두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혼자 계신 분들은 특히 외로움이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주변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건강도 더 오래 유지됩니다. 대구에 사시는 섬재급 맨세 박성길 어르신 이야기를 들을게요. 퇴직 후 혼자 집에 계시면서 자식들 걱정, 돈 걱정으로 스트레스가 심하셨습니다. 혈압이 자꾸 오르고 잠도 못 자고 자연스럽게 수면제와 진통제를 달고 사셨죠. 그러다 콩팥 기능이 48까지 떨어지셨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약을 줄이는 것보다 먼저 동네 노인복지관에 나가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으시다고 하셨는데 가보시고 나서 너무 좋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게이트볼 하시고 점심도 같이 드시고 친구들이 생기셨습니다. 6개월 후 혈압이 안정되고 수면제 없이도 주무시게 됐습니다. 콩팥 기능도 58까지 회복됐습니다. 어르신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약이 맞습니다. 우리는 함께할 때 더 건강합니다. 이제 수분 섭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물 부족이 콩팥에 나쁘다고 말씀드렸는데 물을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물을 마시는 것에도 올바른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얼음물이나 너무 찬물은 피하세요. 위장과 심장에 갑작스러운 자극을 줍니다.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여름에도 조금만 시원한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목이 마를 때 한 번에 벌컥벌컥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렇게 하면 예시적으로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물은 하루 종일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200ml 정도. 그러니까 종이컵 하나 분량을 천천히 30초에서 1분에 걸쳐 드세요.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을 드시면 포만감이 생겨 과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운동 후에는 흘린 땀의 양만큼 물을 보충하세요. 커피는 어떨까요? 커피는 하루 한두 잔 정도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커피는 인뇨작용이 있어서 소변을 더 나오게 합니다. 커피를 드신 후에는 추가로 물을 더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드셨으면 물 한 잔을 추가로 드세요. 녹차는 어떨까요?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콩팥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준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두 잔 정도의 녹차는 콩팥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진하게 우려서 드시면 카페인이 많아지니 적당히 연하게 드세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소변 색깔로 수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변 색깔이 투명하거나 아주 연한 노란색이면 수분이 충분한 것입니다. 진한 노란색이나 오렌지색이면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매일 화장실 가실 때 소변 색깔을 한 번씩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겠습니다. 혈압 관리와 콩팥의 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죠. 아침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혈압약을 왜 드시는지 정확히 아시나요? 고혈압이 콩팥에 낳는 압력 때문입니다. 혈압이 높다는 것은 혈관 속의 압력이 높다는 뜻입니다. 이 높은 압력이 콩팥의 아주 가느다란 혈관들을 조금씩 손상시킵니다. 매일 높은 압력에 시달리다 보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면서 결국 막혀버립니다. 막힌 혈관 주변에 콩팥 세포들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콩팥이 나빠지면 혈압이 오릅니다. 왜냐하면 콩팥이 혈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콩팥이 나빠지면 혈압이 더 오르고 혈압이 오르면 콩팥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제때 드시는 것이 콩팥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이 정상으로 보이면 약을 끊으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혈압이 정상인 것은 약 덕분입니다. 약을 끊으면 다시 오릅니다. 혈압약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래 먹으면 내성이 생기지 않느냐고요. 혈압약은 내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 신장에 나쁘지 않느냐고요. 오히려 혈압을 낮춰서 콩팥을 보호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혈압약은 반드시 매일 같은 시간에 드세요. 혈압을 낮추는 생활 습관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나트륨 줄이기, 걷기 운동, 스트레스 관리가 모두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함께 하시면 혈압약의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이야기도 드려야겠습니다. 당뇨와 콩팥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콩팥이 망가진 위험이 정상인보다 2배에서 4배 이상 높습니다. 당뇨로 인한 고혈당이 콩팥의 모세혈관을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콩팥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혈당 관리입니다. 식사 후에서 혈당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오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식사 순서 바꾸기입니다. 밥을 먼저 드시지 마세요. 채소를 먼저 드시고 다음에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인 밥을 드세요. 이 순서 하나만 바꿔도 19혈단이 40에서 50포인트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국립당뇨병 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식사 순서를 채소 먼저 먹는 방식으로 바꾼 그룹은 3개월 후 당화 색소가 평균 400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당화율 색소 사벽, L포인트는 의미 있는 수치입니다. 당뇨약 하나의 효과와 비슷합니다. 그 운동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식사 후 15분에서 30분 이내에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식후당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근육이 포도당을 에너지로 쓰기 때문입니다. 식후 바로 주무시거나 소파에 앉아 계시는 것은 혈당에 가장 나쁜 습관입니다. 식사 후 잠깐이라도 집안을 왔다 갔다 하시거나 발을 까닥 움직이시는 것만 해도 차이가 납니다. 콩팥 건강과 관련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담배입니다. 흡연이 콩팥에 얼마나 나쁜지 아십니까? 담배 연기 속의 독성 물질들이 콩팥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류를 줄입니다. 동시에 혈관 내벽을 손상시켜서 동맥경화를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만성 콩팥병 발생 위험이 발소프센 더 높습니다. 이미 콩팥이 약하신 분이 흡연을 하시면 내벽을 손상시켜서 동맥경화를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만성 콩팥병 발생 위험이 발소프센 더 높습니다. 이미 콩팥이 약하신 분이 흡연을 하시면 콩팥 기능 저하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집니다. 담배를 끊으시면 1년 이내에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금연은 콩팥을 위한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일상에서 콩팥 건강 상태를 스스로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체중을 재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하루 사이에 체중이 2kg 이상 갑자기 늘었다면 몸에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콩팥이 약해지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매일 아침 화장실 다녀오신 후 공복 상태에서 체중을 재시면 됩니다. 소변 횟수 체크해 보세요. 하루에 4번에서 6번 정도가 정상입니다. 7번 이상이거나 밤에 2번 이상 깨서 소변을 보신다면 콩팥 기능에 변화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또 소변량이 갑자기 줄었다면 이것도 주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양쪽 눈꺼풀이 아침에 부어 있는지 매일 거울 앞에서 확인하세요. 단백뇨가 있으면 눈 주위의 부종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생활 속에서 콩팥 기능을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매일 확인하시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식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콩팥에 좋은 식단이 따로 있습니다. 콩팥을 위한 식사의 기본 원칙은 3가지입니다. 나트륨 줄이기, 단백질 적정량 유지하기, 그리고 색깔 있는 채소와 과일 드시기. 나트륨 줄이려면 국기나 찌개의 국물을 줄이는 것 외에도 간장, 된장, 고추장 같은 장을 요리에 넣을 때 조금만 넣는 연습을 하세요. 처음에는 싱겁고 느껴지겠지만 2주에서 4주면 적응됩니다. 외식할 때는 소스를 따로 달라고 하시거나 아니 된 음식은 물에 살짝 씻어서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백질은 하루 총 필요의 절반 이상을 두부, 계란, 생선, 닭고기 같은 좋은 단백질 원에서 드세요.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일주일에 2-3번 이하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색깔 있는 채소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콩팥세포를 보호합니다. 빨간 비망, 보라색 양배추, 초록 브로콜리, 노란 단호박, 이런 색깔 채소들을 몇 끼니마다 조금씩 드세요. 그리고 통곡물을 드세요. 흰 쌀밥 대신 현미나 보리를 섞어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시기, 섬유 가장에서 독소를 제거해 콩팥 부담을 줄여줍니다. 처음에는 현미와 흰쌀을 3대7로 섞어서 시작하시고 익숙해지면 5T5573으로 조금씩 늘려가세요.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콩팥을 지키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을 빠짐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시면 너무 힘드시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톤주 계획입니다. 첫 번째 주에는 딱 한 가지만 바꾸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기입니다. 이것만 하세요. 다른 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일주일 동안 이것만 하시면 이미 큰 변화를 시작하신 겁니다. 두 번째 주에는 국물 줄이기를 추가하세요. 이제 2가지가 됩니다. 물 마시기와 국물 줄이기. 이 2가지를 하시면서 조금씩 익숙해지세요. 세 번째 주에는 걷기를 추가하세요. 처음에는 10분만 걸으세요. 10분도 대단한 겁니다. 매일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3주 후에는 이 3가지가 습관이 됩니다. 한 달 후에는 체중계 숫자가 달라지고 2달 후에는 혈압 수치가 안정되고 3달 후에는 콩팥 기능 수치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반드시 달라집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인천에 사시는 60세 한영자 어머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손목에 관절염이 있으셔서
10년간 진통제를 달고 사셨습니다. 매일 두식이요. 게다가 몇 끼마다 곡물을 드시는 분이셨습니다. 콩팥 기능이 54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딱 3가지만 바꿔보자고 했습니다. 진통제 대신 온진, 국물 줄이기, 아침 물 한 잔. 처음에는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진통제 없이 어떻게 버티냐고요? 그런데 진통제 대신 온진을 해보시니 생각보다 통증이 많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3개월 후 콩팥 기능이 54에서 64로 올라갔습니다. 10포인트 회복입니다. 어머님이 웃으면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선생님, 이게 말이 돼요. 약도 안 묻고 국물만 줄였는데 이렇게 좋아져요 라고 하셨습니다. 말이 됩니다. 우리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망가뜨리는 것을 멈춰야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이 많으셨죠? 하지만 기억하셔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다 바꿀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만 오늘 시작하세요. 손주들과 공원에서 손잡고 걷고 싶으시죠? 가을의 단풍 구경도 마음 편히 다녀오고 싶으시죠? 가족들과 오래오래 밥상 앞에 앉아 계시고 싶으시죠? 그러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콩팥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리 50대, 60대, 70대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가장 강한 세대입니다. 훨씬 더 힘든 일도 다 이겨내셨는데 이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콩팥이 보내는 경고 신호 7가지를 기억하세요. 거품료, 부종, 이유 없는 피로, 피부 가려움증, 오심과 입냄새, 야간 근육 경련, 호흡곤란, 2가지 이상 해당되시면 검사 받으세요. 둘째, 콩팥은 73%가 망가질 때까지 조용합니다. 1년에 한 번 검사가 유일한 방법입니다. 셋째, 뜨거운 국물의 나트륨이 콩팥 혈관을 파괴합니다.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절반 이상 남기세요. 넷째, 진통제는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막습니다. 한 달에 15일 이상 드시면 콩팥 저하 속도가 7배 빠릅니다. 온찜질과 걷기를 먼저 해보세요. 다섯째, 남들이 좋다는 영재가 콩팥에 짐이 됩니다. 의사 처방 없이 드시는 영재는 오늘부터 정리하세요. 여섯째, 블루베리 껍질 깎은 사과, 귤을 꼭꼭 씹어서 드세요. 믹서기로 갈지 마세요. 일곱째, 가공식품, 불고기 과다, 에너지 음료, 음주, 물 부족이 5가지를 피하세요. 그리고 여덟째, 오늘부터 시작할 습관,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잔, 국물 줄이기, 하루 30분 걷기, 7시간 수면, 1년 1회 건강검진입니다. 이 중에서 딱 하나만 오늘 당장 시작하신다면 무엇을 고르시겠어요? 저는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밤 잠드시기 전에 침대 옆에 물 한 잔을 준비해 두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뜨시자마자 그 물을 천천히 드세요. 그것 하나가 오늘부터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 세대는 참으로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가난한 시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오직 의지와 근성 하나로 자식들을 키우시고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일구어 오셨습니다. 그 고생이 얼마나 크셨는지 저는 진료실에서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신 만큼 이제 여러분 자신을 위해 건강을 챙기셔야 합니다. 건강한 여러분이 있어야 손주들과 더 오래 놀아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여러분이 있어야 가족들과 더 오랜 시간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콩팥이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것들
하나씩 시작해 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집에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하실 수 있습니다. 내벽을 손상시켜서 동맥경화를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만성 콩팥병 발생 위험이 발소프센 더 높습니다. 이미 콩팥이 약하신 분이 흡연을 하시면 콩팥 기능 저하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집니다. 담배를 끊으시면 1년 이내에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근면은 콩팥을 위한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일상에서 콩팥 건강 상태를 스스로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체중을 재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하루 사이에 체중이 2kg 이상 갑자기 늘었다면 몸에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콩팥이 약해지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매일 아침 화장실 다녀오신 후 공복 상태에서 체중을 재시면 됩니다. 소변 횟수 체크해 보세요. 하루에 4번에서 6번 정도가 정상입니다. 7번 이상이거나 밤에 2번 이상 깨서 소변을 보신다면 콩팥 기능에 변화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또 소변량이 갑자기 줄었다면 이것도 주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양쪽 눈꺼풀이 아침에 부어 있는지 매일 거울 앞에서 확인하세요. 단백뇨가 있으면 눈 주위의 부종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생활 속에서 콩팥 기능을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매일 확인하시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식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콩팥에 좋은 식단이 따로 있습니다. 콩팥을 위한 식사의 기본 원칙은 3가지입니다. 나트륨 줄이기, 단백질 적정량 유지하기, 그리고 색깔 있는 채소와 과일 드시기. 나트륨 줄이려면 국기나 찌개의 국물을 줄이는 것 외에도 간장, 된장, 고추장 같은 장을 요리에 넣을 때 조금만 넣는 연습을 하세요. 처음에는 싱겁고 느껴지겠지만 2주에서 4주면 적응됩니다. 외식할 때는 소스를 따로 달라고 하시거나 아니 된 음식은 물에 살짝 씻어서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백질은 하루 총 필요의 절반 이상을 두부, 계란, 생선, 닭고기 같은 좋은 단백질 원에서 드세요.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일주일에 2-3번 이하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색깔 있는 채소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콩팥세포를 보호합니다. 빨간 비망, 보라색 양배추, 초록 브로콜리, 노란 단호박, 이런 색깔 채소들을 몇 끼니마다 조금씩 드세요. 그리고 통곡물을 드세요. 흰 쌀밥 대신 현미나 보리를 섞어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시기, 섬유 가장에서 독소를 제거해 콩팥 부담을 줄여줍니다. 처음에는 현미와 흰쌀을 3대7로 섞어서 시작하시고 익숙해지면 5-5-5-7-3으로 조금씩 늘려가세요.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콩팥을 지키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을 빠짐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시면 너무 힘드시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톤주 계획입니다. 첫 번째 주에는 딱 한 가지만 바꾸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기입니다. 이것만 하세요. 다른 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일주일 동안 이것만 하시면 이미 큰 변화를 시작하신 겁니다. 두 번째 주에는 국물 줄이기를 추가하세요. 이제 2가지가 됩니다. 물 마시기와 국물 줄이기. 이 2가지를 하시면서 조금씩 익숙해지세요. 세 번째 주에는 걷기를 추가하세요. 처음에는 10분만 걸으세요. 10분도 대단한 겁니다. 매일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3주 후에는 이 3가지가 습관이 됩니다. 한 달 후에는 체중계 숫자가 달라지고 2달 후에는 혈압 수치가 안정되고 3달 후에는 콩팥 기능 수치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반드시 달라집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인천에 사시는 60세 한영자 어머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손목에 관절염이 있으셔서 10년간 진통제를 달고 사셨습니다. 매일 두식이요. 게다가 몇 끼마다 곡물을 드시는 분이셨습니다. 콩팥 기능이 54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딱 3가지만 바꿔보자고 했습니다. 진통제 대신 온진, 국물 줄이기, 아침 물 1잔. 처음에는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진통제 없이 어떻게 버티냐고요? 그런데 진통제 대신 온진을 해보시니 생각보다 통증이 많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3개월 후 콩팥 기능이 54에서 64로 올라갔습니다. 10포인트 회복입니다. 어머님이 웃으면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선생님, 이게 말이 돼요. 약도 안 먹고 국물만 줄였는데 이렇게 좋아져요 라고 하셨습니다. 말이 됩니다. 우리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망가뜨리는 것을 멈춰야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이 많으셨죠? 하지만 기억하셔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다 바꿀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만 오늘 시작하세요. 손주들과 공원에서 손잡고 걷고 싶으시죠? 가을의 단풍 구경도 마음 편히 다녀오고 싶으시죠? 가족들과 오래오래 밥상 앞에 앉아 계시고 싶으시죠? 그러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콩팥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리 50대, 60대, 70대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가장 강한 세대입니다. 훨씬 더 힘든 일도 다 이겨내셨는데 이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콩팥이 보내는 경고신호 7가지를 기억하세요. 거품료, 부종, 이유 없는 피로, 피부 가려움증, 오심과 입냄새, 야간 근육 경련, 호흡 곤란, 2가지 이상 해당되시면 검사 받으세요. 둘째, 콩팥은 73%가 망가질 때까지 조용합니다. 1년에 한 번 검사가 유일한 방법입니다. 셋째, 뜨거운 국물의 나트륨이 콩팥 혈관을 파괴합니다.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절반 이상 남기세요. 넷째, 진통제는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막습니다. 한 달에 15일 이상 드시면 콩팥 저하 속도가 7배 빠릅니다. 온찜질과 걷기를 먼저 해보세요. 다섯째, 남들이 좋다는 영재가 콩팥에 짐이 됩니다. 의사 처방 없이 드시는 영재는 오늘부터 정리하세요. 여섯째, 블루베리 껍질 깎은 사과, 귤을 꼭꼭 씹어서 드세요. 믹서기로 갈지 마세요. 일곱째, 가공식품, 불고기 과다, 에너지 음료, 음주, 물 부족이 5가지를 피하세요. 그리고 여덟째, 오늘부터 시작할 습관, 아침 미지근한 물 1잔, 국물 줄이기, 하루 30분 걷기, 7시간 수면, 1년 1회 건강검진입니다. 이 중에서 딱 하나만 오늘 당장 시작하신다면 무엇을 고르시겠어요? 저는 아침 미지근한 물 1잔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밤 잠드시기 전에 침대 옆에 물 1잔을 준비해 두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뜨시자마자 그 물을 천천히 드세요. 그것 하나가 오늘부터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 세대는 참으로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가난한 시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오직 의지와 근성 하나로 자식들을 키우시고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일구어 오셨습니다. 그 고생이 얼마나 크셨는지 저는 진료실에서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신 만큼 이제 여러분 자신을 위해 건강을 챙기셔야 합니다. 건강한 여러분이 있어야 손주들과 더 오래 놀아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여러분이 있어야 가족들과 더 오랜 시간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콩팥이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것들 하나씩 시작해 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집에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하실 수 있습니다.